저희 오늘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좀 빨리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료 구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거다 보니까 리스트랑 스택이랑 큐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룰 거고, 이제 그 수업을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기서 뭐 트리랑 그래프까지 배울 텐데, 이렇게 세 개만 먼저 알고 있어도 강의 따라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골랐습니다. 먼저 리스트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집합에서는 이제 ABC나 BCA나 뭐 CBA나 모두 같게 취급을 하는데, 리스트에서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르게 취급합니다. 동작에는 뭐 요소를 더하거나 삭제하거나 접근하는 세 가지의 동작이 있고, 뒤에 나오는 스택과 큐랑 다르게 그냥 임의의 자리에 도달해가지고 추가, 삭제, 접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구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열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구조체와 포인터로 구현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일단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 배열로 리스트를 네, 앞뒤 중간 어디에서나 덧셈, 아니 그 추가, 삭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이런 배열에 10, 20, 30이 저장돼 있다고 하면은 add 40을 수행하면 이 다음 자리에 40이 들어가고, 여기 40을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40을 이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모두 가능해요. 20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친구를 지우고 30이랑 40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 와줘야 됩니다. 얘를 지우고 30이랑 40을 앞으로 당겨 와줘야 돼서, 애들랑 딜리트 할 때 모두 어떤 이런 데이터들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이제 순서가 포인터의 연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노드라는 이 친구를 구조체로 정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value라는 요소랑 포인터라는 요소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value에는 내가 원하는 값을 그 노드에다 저장을 하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노드가 여기에 value라는 곳에다가 3이라는
뭐를 저장하고 그 다음 노드의 주소가 뭐 0x10이다 그러면 여기에 0x10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 노드를 포인팅할 수 있도록 를 구성합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를 쭉 구성하다 보면 맨 앞에 이 친구가 리스트에 맨 앞에 나온다 해서 얘를 헤더 노드라고 하고 이거를 또 따로 포인터로 가리키게 되는데 그거를 헤더 포인터, 헤드 포인터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노드의 구성은 인트형의 밸류랑 뭐 다음 구조체 형태의 노드라는 변수를 포인팅할 수 있는 넥스트 포인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링키드 리스트의 연결은 얘네가 각각 뭐 3, 2, 1이라고 하고 여기 이 자리가 포인터 주소값이 들어갈 자리라고 할 때 여기에 0x30, 0x20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친구가 0x30 이 노드를 가리키고 이 친구는 이거를 가리키고 여기에 널이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말은 뒤에 가리킬 노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방법, 애드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앞이랑 뒤랑 중간에 추가를 할 때마다 메커니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맨 앞에 내가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노드의 이름을 new 노드라고 한다면은 그 create라는 함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유사 코드라고 그냥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흐름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new 노드라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new 노드의 next 자리에다가 원래 지금 여기서부터가 원래 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헤더가 되거든요. 여기 어떤 주소값을 이 헤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x10이라고 한다면은 헤더에 0x10이 저장돼 있어서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노드의 넥스트 이 자리에다가 헤더 0x10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얘가 맨 앞에 붙었기 때문에 얘가 헤더잖아요. 헤더 노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주소를 0x20이라고 하면 헤더의 자리에다가 0x20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막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맨 앞에 추가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포인팅 동작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맨 뒤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또다시 뉴노드라는 친구를 만들고 얘가 맨 끝에 테일이라는 거를 또 따로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테일을 넥스트에다가 뉴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뭐 얘가 0x30이라고 하면 여기에 0x30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게 여기까지 된 거고 테일을 이제 새로운 이 뉴노드 얘로 이렇게 세로와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중간에 추가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내가 이 자리에다가 뭐 4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3 다음에 4를 대입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일단 4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create new node고 그 전 그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자리에 대입을 할 거니까 두 번째 노드까지 접근을 해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얘는 첫 번째니까 그 다음 거 그리고 두 번째 노드가 얘니까 딱 여기에 도달을 하고 어쨌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포인팅을 해줘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화살표를 먼저 없앤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얘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얘 주소가 뭐 0x3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얘를 포인팅하는 순간 0x30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고 얘에 대한 주소값이 여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0x30이라는 정보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포인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유노드의 넥스트 자리에다가 얘가 k-1번째 노드거든요. 이 친구의 넥스트 그 다음에 오는 이 친구의 주소를 여기다 적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k-1번째 노드의 넥스트는 유노드로 지정해줘라 이렇게. 네, 결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하라는 코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라는 코드입니다. 얘가 뉴노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에서 뭐 삭제를 하는 것도 맨 앞이랑 뒤에서 삭제를 하는 건 굳이 적지 않았고 이 강의를 직접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중간에서 삭제만 추가를 했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뭐 딜리트 두 번째 있는 노드를 삭제를 하고 싶다 하면은 K가 2인 상태에서 그 첫 번째 노드부터 접근을 해요. 여기까지 딱 와요. 그 다음에 그거에 넥스트를 딜리트 노드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딜리트
와이파이가 많이 이상한데 얘를 딜리트 노드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여기까지 한 거고 K-1번째 노드의 넥스트를 그러니까 얘가 K-1번째 노드잖아. 이거의 넥스트 그 다음에 올 노드를 딜리트 노드의 넥스트 그러니까 얘 다음에 오는 노드니까 얘를 얘 다음에 연결시켜 주겠다. 얘를 쌩까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노드 얘를 없애주겠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얘를 없애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배열 말고 리스트로 링키 리스트를 구현하면은 아니 그 포인터로 리스트를 구현하면 장점이 내가 요소가 몇 개씩 들어올지를 모르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레이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int 어레이 100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리스트의 최대 길이는 100으로 한정이 되는데 포인터랑 구조체를 쓰게 된다면은 그냥 내가 원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요소들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런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데이터들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리 링키드 리스트라는 거는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 다음 것만 다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previous pointer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포인터들도 추가를 해서 내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 이 더블리 링키드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노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 value 값이랑 next 값이랑 previous 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next는 항상 이렇게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고 previous는 이렇게 그 전 거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구조를 더블리 링키드 리스트라고 해요. 장점은 앞뒤로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마다 헤더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내가 더블리 링키드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링키드 리스트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순간 2번으로 돌아가려면은 다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블리에서는 이 전으로 갈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2번으로 가고 싶다 하면 프리비어스 포인터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단점은 메모리 효율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인트가 4바이트고 얘도 4바이트, 4바이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값을 저장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막상 이 밸류 값을 저장하는 비중이 제 12바이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싱글에서도
싱글에서도 50%이고 어레이로 구현을 해야지만 완전히 값만 저장할 수 있도록 100%의 메모리 효율을 자랑하는데 어레이는 이제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포인터로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아마 뒤로만 이동할 수 있더라도 아니면 앞뒤로 이동할 수 있더라도 메모리 효율적인 손해가 있지만은 이렇게 구조체랑 포인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핸들링 이것도 단점인데 아까 보시면 이런 거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더블리로 가면은 더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런 복잡성도 뒤따라오게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 다음은 스택인데 얘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다른 것들보다 가장 먼저 그 삭제되거나 접근이 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해서 last in, first out 이렇게 말하고 오퍼레이션에는 푸시랑 팝 두 개가 있어요. 푸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팝은 맨 위에 데이터를 반환하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얘를 보면은 맨 위에서 추가를 하고 맨 위에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위치가 탑으로 항상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맨 위에 것만 건질 수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얘를 갑자기 내가 축하고 뺄라면 뺄 수 있겠지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네, 스택을 구현하는데도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포인터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배열은 선언하는 순간 그게 최대 크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소의 최대 개수를 알아야 하는 이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요. 추가 삭제 접근이 모두 맨 끝, 그 여기서는 맨 위라고 했는데 배열은 보통 표현을 가로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O 오브 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는 보통 배열은 이제 가로로 표현을 하지만 스택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 로지컬 스트럭처, 네, 논리적인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세로로 이렇게 써줘요. 처음에 이 상태로 있는데 푸시 5라는 거는 이 스택에다가 5라는 데이터를 내가 넣겠다는 이렇게 5가 밑에 깔리고 3을 푸시하면은 3이 이렇게 들어가고 1을 푸시하면 이렇게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팝을 할 때는 내가 팝 뭐를 할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135를 맘대로 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팝을 할 때는 맨 위에 있는 것만 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팝이라고만 말해도 맨 위에 1 나와 이런 뜻이기 때문에 팝을 하면은 1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1이 날아가고 다시 팝을 하면은 3이 날아가요. 그래서 3이 날아가고 이 상태에서 다시 푸시 7을 하면은 여기 7이 들어가서 이 상태로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어디에 쓸 수 있냐? 스택이 쓸 수 있는 예시가 그 다음에
심볼 매칭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괄호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스택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괄호를 만나면은 얘네들을 스택에 푸시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심볼을 만나면 스택에서 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팝을 한 원소가 라이트 심볼이랑 그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면은 이거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매칭이 제대로 된 거라면은 패스를 합니다. 말로 하면 이상한데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얘는 대괄호 중괄호인데 대괄호부터 닫았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잘 된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스택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읽다가 레프트 심볼을 만나서 얘를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B 곱하기 얘네들은 그냥 무시를 하고 중괄호를 만났으니까 중괄호를 이렇게 푸시를 해요. 그 다음에 쭉 읽다가 라이트 심볼을 만났잖아요. 근데 라이트 심볼을 만나면 스택에서 팝을 한다고 했죠. 스택에서 팝을 하면은 중괄호가 나오는데 얘는 이 대괄호랑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아 여기 에러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 표현이 맞게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괄호 만나서 푸시를 하고 중괄호를 만나서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괄호를 만나서 스택에서 팝을 해요. 스택에서 팝을 했을 때 레프트 심볼이랑 팝을 시킨 라이트 심볼이랑 일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 심볼을 만나서 얘를 팝을 하는데 팝을 한 결과물이 대괄호고 이 라이트 심볼이 대괄호니까 얘네 둘도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없다 하고 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처리가 됐고 레프트 소괄호를 만났으니까 다시 푸시를 하고 여기서 라이트 소괄호를 만났으니까 다시 스택에서 팝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소괄호랑 중괄호랑 이 상응이 되니까 여기도 문제가 없다. 한 문장을 끝까지 읽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괄호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과 관련해서도 스택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재기 호출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팩토리얼 3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에 팩토리얼 3을 썼으면은 이게 초기 조건이고 얘밖에 모르잖아요. 얘를 어떻게 재기적으로 전개를 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코드를 쓰면 얘 값은 아직 모르니까 그거를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팩토리얼 2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 2 이렇게 또 푸시를 해줍니다.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팩토리얼 1 근데 팩토리얼 1도 얘는 너무 당연하게 1인 걸 알지만 초기 조건에서는 명시해주지 않았으니까 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얘는 이제 팩토리얼 0이잖아요. 팩토리얼 0도 일단 푸시를 하고 초기 조건에서 얘가 1이거나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값을 아는 순간 얘를 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팝을 시켜주고 팝을 시켜주면 1 곱하기 팩토리얼 0,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팩토리얼 1이구나 하면서 얘의 값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팝을 시켜줍니다. 난 얘를 알았으니까 팩토리얼 2도 2 곱하기 1이구나 하면서 얘 값을 알 수 있게 되고 얘도 팝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얼 3까지 3 곱하기 2이다. 그래서 얘 값을 알 수 있어서 얘를 팝을 시켜주는데 얘는 사실 컴퓨터가 코드를 해석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재규함수 그러니까 펑션 콜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사용할 때 팩토리얼 3을 막 진짜 이 재기식을 써가지고 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용되지 않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를 잘못 짜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경고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튜토리얼 A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팩토리얼 3을 하는 순간 3 곱하기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을 마주하는 순간 이 스택에다가 팩토리얼 3을 집어넣게 되는데 전개를 했더니 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팩토리얼 3을 스택에 쌓게 되고 계속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스택이 흘러 넘쳐버리는 오버플로어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현상 또는 이 초기 값을 지정을 하지 않아서 팩토리얼 0까지 도달했음에도 계속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0 곱하기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하면은 이것도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에러 메시지가 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Q인데 얘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접근되고 삭제되는 자료구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FIF, FIFO 이렇게 말합니다. 오퍼레이션에는 이제 데이터를 맨 뒤에 추가하는 inQ라는 동작이 있고 DQ는 뭐냐면 맨 앞에 데이터를 반환하면서 삭제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내가 편돌이라고 할 때 음료수를 스택의 형태로 진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음료수를 이렇게 쌓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택의 형태인데 사람들이 이만큼 뽑아가서 내가 다시 음료수를 넣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음료수를 넣으면 얘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고인물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삭제했으면 얘를 맨 앞으로 끌고 오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을 볼 건데 배열로 구현한다는 방법이 있지만 똑같이 리스트처럼 구조체와 포인터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인데 그거는 강의 들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배열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Q는
인큐를 하면 맨 앞에 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고 1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DQ를 할 때 이제 스택에서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얘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제 Q에서는 맨 앞에 들어온 얘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없애고 3이랑 1을 앞으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또 DQ를 하려면 3을 없애줘야 되니까 3을 지우고 1을 앞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고 다시 7을 넣겠다 하면은 그 뒤에다가 7을 이렇게 넣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 어떤 데이터를 계속 넣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넣으면 되는데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순간 얘를 옮기고 얘를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겨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있는 길이 n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네, 길이에 비례해서 오래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는 Circular Array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인큐랑 DQ를 하는데 어, 네, 똑같이 뒤에다가 삽입하고 반환할 때는 앞에서부터 반환을 하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반환을 할 때 모든 요소를 앞으로 한 칸씩 시프트를 하지 않고 내가 헤드를 1만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5, 3 얘를 DQ를 없앨 때 친구들을 이렇게 한 칸씩 옮기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시작이었는데 이 시작을 이제 여기로 재정의를 하겠다. 이게 이제 헤드 밸류를 1만큼 증가 이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배열의 끝에 도달하면 맨 앞으로 돌아간다. 네. 시부터 볼게요. 5, 3일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DQ를 할 때 얘를 없애주는 건데 사실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라고 알고 있으면 DQ를 할 때 5를 굳이 없앨 필요 없이 넌 그대로 여기 있어 한 다음에 시작점을 여기로 수정만 해주면은 이만큼이 새로운 큐가 되고 다시 DQ를 할 때 얘를 굳이 삭제해 줄 필요 없이 이 헤드를 이렇게 다시 해주면은 이만큼이 새로운 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DQ를 할 때 5를 삭제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시작이랑 끝이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작을 여기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DQ를 할 때 3을 삭제해주면서 시작점을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인Q7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미 배열의 끝에 도달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7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네, 끝 지점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Q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Circular Array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5를 인큐를 하면은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죠. 그리고 3을 인큐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해서 이만큼이 Q가 될 건데 또 1을 하면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Q를 할 때 5를 없애주고 시작되는 부분을 수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DQ를 할 때 3을 없애고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아까 여기 배열의 끝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인큐 7을 하면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7을 삽입할 때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을 알려주는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Q가 1, 7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보이게 돼서 이거를 서큘러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는 네, 일단 배열을 정의한 다음에 테일이 이제 끝에 도달했으면 다시 0으로 돌려주고 99가 아니라 그냥 중간 어딘가 있으면 그냥 뒤로 한 칸 옮겨주고 이게 이제 가장 직관적인 코드 형태일 텐데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테일에 1을 더하고 그걸 100으로 나눈 나머지로 저장을 해주겠다 하면은 99를 넣으면 1이 더해져서 100이 된 다음에 다시 0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이걸 코딩으로 연습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서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안 다뤘기 때문에 숙제는 굳이 없고 그냥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저한테 다른 강의 자료를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